직장에서 남자 직원이 있고 여자 직원이 있는데 남자 직원이 선배고 나이도 좀 더 많아요. 근데 남자 직원이 그 여자 직원한테 호감을 가져가지고 한 번 만나서 밥 사주고 시간이 몇 달 흐른 뒤에 또 밥을 사주면서 그날의 꽃다발을 가져왔대요. 네. 제가 이걸 여자 직원한테 들은 거거든요. 근데 후배 직원한테 꽃다발을 줬다고요? 예예, 두 번째 만났을 때. 아 근데 데이트를 2번이나 하긴 했네요. 여자 직원이 처음 만났을 때 그걸 데이트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내가 데이트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갔다 하더라도 그게 너무 재밌으면 그 남자한테 반하지 않겠습니까? 그잖아요. 호감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. 호감도가 일정량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혼자 이제 꽃다발을 준 거죠. 개그인 거죠. 그런 건 좋지 않고 근데 반면 내가 호감도만 채워놨다, 매력을 채워놨다 충분히 그 이후에 여자가 나를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꽃다발을 줘버리면 그게 오히려 와, 이 남자는 나를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이 케이스는 좀 안 좋은 케이스네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상 칼리브레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저 여자가 나에 대한 호감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추측이나 측정 이런 걸 잘 해야 돼요. 사실 그것 또한 기술이자 경험으로 쌓을 수 있는 실력이에요. 내가 그거를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그런 행동을 취해야 하고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둘째 만남에서 꽃다발을 준다, 연애 초보가 그렇다 하면 내가 연애를 잘하고 자신 있는데 난 그런 선택을 했어 라고 한다면 그게 확률이 매우 좋겠지만 자기가 연애를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는 상황인데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.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네. 그 여직원이 좀 어이없어 하면서 저한테 썰을 풀어준 거거든요. 두 번밖에 안 만났는데 꽃다발을 가져오더라. 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. 진짜 이게 예. 아니 남자는 많이 착각하는 게 초보분들이 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,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남자가 굉장히 감성적으로 변해요. 그렇게 평소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 남자들이 이 여자가 좀 괜찮다 싶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 드라마 속에 로맨스 진상 드라마 속에 이 주인공이 돼버리세요. 현실은 그 여직원분이 인터뷰 질문자님한테 가서 그런 썰을 풀고 있고 막 정말 싫었다 뭐 이러고 있으니 그래서 남자들이 정말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연애도 합리적으로 바라봐야 돼요. 정말 좋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. 그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에 남자들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분석적인데 네.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변한다고 생각을 하세요? 저는 그 현상을 우리가 마치 멀쩡하던 사람이 술에 취하면 이성이 마비되고 합리성이 마비되고 그러잖아요. 그런 것처럼 여자에 취했다고 봅니다. 인간의 뇌하고도 관련이 있고 뭐 본능과도 관련이 있는 뭐 그런 과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부분인데 쉽게 설명하면 취했다. 뭐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사실 이 취했다는 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거거든요. 이렇게 비유하는 게 많은 연애 초보분들이 보셨을 때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저도 이해가 딱 됩니다. 네. 저도 그랬던 기억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정말 멋진 남자가 되려면 이 여자, 특정 여자, 미영이한테 취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발전에 취해야 돼요.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남성분들이 자기 자신의 발전에 좀 취해가지고 열심히 발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물론 저도 부족해서 저도 많이 발전을 해야겠지만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보면은 네. 이제 제 친구 이야기거든요. 제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. 예. 네, 제 친구 이야기. 본인 이야기로 알겠습니다. 아니 농담입니다. 예. 예, 절대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네. 둘이 어느 정도 좀 썸씽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엄청 큰 문제가 여자가 네. 남자친구가 있어요. 아, 네. 둘이 미묘한 어떤 것들과 또 둘이 되게 잘 통하고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았어요. 여자도 여지를 막 주고 여지를 주는 말들을 하기도 하고 네. 회사에서는 둘이 막 그렇게 해요. 네. 근데 주말이 되면은 연락이 두절돼요. 남자친구 있는 여자를 굳이 애를 쓰면서 만나야 될 이유를 별로 모르겠고요. 도덕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그걸 떠나서 굳이 안정적인 남자친구가 있는데 나를 만나는 여자치고 그렇게 정상적인 여자도 없을 뿐더러 이 세상에 널린 게 여잔데 너무나도 예쁜 여자가 많이 있고 좋은 여자가 많은데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다른 남자를 만나는 여자를 굳이 만나야 될 필요가 있을까? 애쓰면서 고민하면서까지 근본적으로 그 여자분을 만나지 않기를 추천을 해드려요. 제가 이제 별명이 이제 미녀 무한리필 뷔페인데 저처럼 이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어느 정도 기간 안에 괜찮은 여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이 있다면 굳이 그런 여자를 만나고 있었을까요? 차로 치면 새 차가 있고 중고차가 있고 사고차가 있다고 치면 그 여자분은 좀 사고차에 가까운 여자다. 굳이 사고차를 탈 필요가 있나? 저는 그렇게 봅니다.
아니 뭐 불안해하면서 왜 사고차를 타냔 말입니다. 물론 제가 그분의 그 모든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게 얼마나 이게 사내로서 이 부끄러운 일입니까. 제 개인적으로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를 꼬시는 것도 클라이언트들에게 비추천하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 어쨌든 그런 또 여자한테 매달리고 있잖아요 지금. 정말 최악 오브 최악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. 그분 좀 제가 도와드리고 싶네요. 근데도 주변에 이런 남자들이 사실 많지 않나요? 그렇죠. 이제 말 못할 고민이 많았고 사실 그 정말 부끄럽지만 저도 그랬습니다. 그래서 제가 좀 방금 흥분을 했네요. 죄송합니다 여러분들.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. 남자들이 조금 그런 경향성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여자보다는. 맞습니다. 네. 물론 제 클라이언트 분들 중에 오히려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를 좀 공략을 하시는 분을 봤어요. 또 잡식성이라고 해서 뭐 이 여자 저 여자 안 가리고 하는 분들도 봤는데 저는 그런 방향을 권장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분들의 결말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. 남자친구가 있었던 여자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대부분의 결말들은 좋지 않았어요. 뭐 남자친구가 그걸 문제 삼아가지고 그 남자친구와의 싸움이 된다거나 문제들이 많았어요. 결국에는 이 세 명 다한테 안 좋은 겁니다. 그 남자친구나 그 여자나 이제 나나 그런 것들은 피해야 된다. 특히나 이 연애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덧셈 뺄셈도 안 되는데 저기 2차 방정식 이런 걸 하고 있는 꼴이거든요. 코치님들은 확실히 되게 엄청 건강한 연애관을 또 가지고 계시네요. 이거는 제가 조심스러운데 남들이 봤을 때는 저희의 연애관을 건강하다고 보지 않을 수는 있겠어요. 왜냐면은 건강이라 함은 좀 대중성을 갖춘 방식의 연애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저희는 자유롭고 저희 남자가 좀 좋은 연애를 많이 하다 보니까 물론 제가 결혼을 하면 이제 페밀리즘을 추구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제 아내와 가정만 딱 볼 거겠지만 최근에는 저희가 앞서 이런 일을 하면서는 여러 여자를 만난다거나 뭐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누군가 봤을 때 좀 건강하게 보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. 하지만은 뭐 저희가 뭐 성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매우 건강합니다. 그런 깔끔함은 잘 챙기는데 뭐 여자 관계가 좀 복잡하다 이런 거는 좀 건강하게 보진 않으시니까 저희 같은 직업 가진 사람들은 그렇고 또 그게 남자들의 환상이기도 하고 우리 세종대왕님도 그렇게 사셨으니까 뭐 많은 분들이 건강하지 않다고 보실 수는 있겠어요. 좀 어떻게 보면 대중성이 없는 거죠. 제가 조심스럽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진짜 건강한 그 남녀 관계를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. 남자의 신체 구조 자체가 다양하게 정자를 뿌릴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사는 것이 감당만 가능하다면 남자에게는 정말 내 정신 상태를 맑게 해주는 행복한 연애가 될 수 있지 않나. 물론 이런 말 했다가는 이제 여자분들한테 맞아가지고 제가 건강해지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두 가지 관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저놈 정말 문란하고 건강하지 못하다. 혹은 저것이야말로 남자의 인생이고 건강한 인생이자 내가 추구하던 내가 돈을 버는 이유이다.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. 내가 사는 이유이다.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정리하면 연애는 자유롭게 결혼해서는 가정만을 바라보자. 그 연애 자유라는 뜻이 꼭 여러 여자를 항상 만나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한 명만 딱 보고 싶을 때는 보고 자유롭게 연애하고 싶을 때는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. 아까 페미니즘을 추구한다고 하셨는데 페밀리즘을 추구한다고 했습니다. 예. 잘못 들으면 페미니즘으로 들릴 수도 있을까봐 제가 한번 짚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패밀리 가족. 예. 내가 좀 자유로운 연애를 해보고 싶다 해서 찾아오는 분들도 있긴 있다는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맞죠. 근데 이제 이 이성관계라는 것은 상대성이기 때문에 10점 만점에 6점의 남자라고 칩시다. 내가 5점 정도의 여성을 만나고 있는데 당연히 남자의 심리가 이 6점, 7점을 만나고 싶은 거거든요. 초보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2점인데 이제 3점을 만나고 싶을 수도 있고 뭐 6점을 만나고 싶을 수도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 많은 분들이 저는 안 그런데 이 이성관계의 결함을 가지고 있어요. 호스트바나 뭐 연예인 출신이나 이런 분들도 소위 대중적으로 봤을 때 저 정도면 연애를 잘하고 있네라고 보이는 분들도 다 결핍이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이 저희를 찾아오시죠. 그러니까 연애를 사람들이 봤을 때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찾아옵니다. 인생이 바뀌는데 그 정도 투자는 전혀 값비싼 투자가 아니다 하셨는데 네.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지 납득이 좀 가는 것 같습니다. 좋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